네, 지금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는 좀 이제 원자재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전히 곡물이랑 뭐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이제 뭐 알루미늄 쪽은 네. 좀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알루미늄 하는데 그러면 이제 PJ 메탈, 그렇죠. 조일 알루미늄, DI 동일, 동원 시스템즈, 사마 알루미늄, 네, 뭐 알루코 기타 뭐, 등등. 네, 그런 알루코. 종목군도 네, 있는데 뭐 일단 PJ 메탈 쪽이 좀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러게요. 뭐 선제적 대응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전에 뭐 이런 지수가 상승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 상승력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제 오늘의 공략주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일단은 조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사상자가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또 에너지랑 가스랑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겠지만 다시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닥권에서 좀 잡아볼 수 있을 만한 리오프닝 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엔터주가 거기에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좀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부터 이런 오프라인 기대감과 리오프닝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상방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전에 이 하이브가 4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오프라인 이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28만 원 선에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실적도 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던 그런 아티스트 비중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키웠던 이런 아티스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뭐 그쪽에 대한 앨범 판매량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도 좀 이제 육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BTS가 이제 군대나 이런 이벤트로 약간의 좀 시간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 좀 만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무엇보다 이제 뭐 최근에는 조금은 시들시들하고는 있지만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대한 이런 신사업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아미를 활용한 이런 IP들이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NFT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소유욕 쪽으로 좀 건들 수가 있는 게 또 엔터 종목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시장이 또 개화가 앞으로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기대감들은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27만 원 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11선까지 그냥 편안하게 좀 분할 매수 좀 접근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유민 차장께는 이제 전략을 들어봐야 됩니다. 네. 또 들어오는 지금 속보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96으로 툭 떨어졌어요. 아침 아시아 개장했는데 어제 뉴욕 종가가 1.99%에서 지금 3bp 정도 확 순간 호가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미국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또 뭔가 보도에 반응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순간적으로 전쟁이 수요가 확 는 거잖아요.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임박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없죠. 네. 네. 무기 파는 사람 외에는 없다라고 봐야죠. 근데 오늘 전략은 뭐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뭐 푸틴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지금 바꿔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딱히 뭐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 오르면 그냥 팔 생각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오르면 팔 생각만 하는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은 거기에 대고 따라 들어가고 기관은 그냥 ETF 중심으로 그냥 받쳐주는 수급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올랐다고 따라가시지는 말자. 그거는 네. 좀 강조드리고 뭐 어제 조선주 올랐다고 오늘 이렇게 뭐 큰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관점입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좀 좋게 보고 있고 단기적인 매매는 역시 리오프닝밖에 없는데 그 여행주들 항공주들은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상증자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좀 공포심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뭐 엔터나 카지노, 뷰티 요 안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뭐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관련된 뭐 종목들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뭐 그때 말씀드렸던 대웅제약이나 뭐 휴젤, 파마리서치 뭐 요 정도 그 좀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제 뭐 PSK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 그리고 뭐 그 오늘 보니까는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쁘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LG 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력들의 뭐 이동, 그다음에 사업 확장 뭐 이런 쪽이 좀 있어 보이는데. 태양광 패널을 접어 사업을 그렇죠. 철수하고 빅베스를 계속 단행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휴대폰 사업부도 접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역시 이제 뭐 IT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은 좀 IT에 놓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중에서도 엔터 카지노 뷰티 뭐 이렇게 좀 압축을 시켜서 어떤 이제 종목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략 들었고 하창원 본부장의 개별 기업 대한 전략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수급을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좀 쏠리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게 이제 비철금속이나 이제 곡물 가격을 보시게 됐을 때 뭐 유가라든지 이런 상승세 그리고 천연가스는 좀 이제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데 비철금속이나 곡물 쪽은 굉장히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따라주는 종목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세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니까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을 두 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